안녕하세요. 레드로우의 애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항상 같은 이유인데요. 현업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뭐 택배 알람인가 해서 하여튼 봤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넘은 거예요. 100명이. 뭐 강의도 아니야. 그냥 하여튼 뭐 영상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 100명이 넘었네. 아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라서 이거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윤여정 배우님을 한번 그려보는 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 미나리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랑, 그리고 저한테 그 질문글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말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 있잖아요. 그리는 방법은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또 예전에 만들어놨던 단축키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새로운 캔버스를 만듭니다. 사이즈는 아무 상관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툴이잖아요. 템플릿에 익숙한 사이즈 선택하시고요. 고급 옵션의 색상 모드는 그라데이션이나 투명도, 그리고 혼합 모드, 멀티플라이나 뭐 오버레이나 이렇게 스크린이나 이런 거 골라주는 모드 있잖아요. 그거를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RGB 모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싱을 위해서 붓글씨 브러쉬를 하나 만들고 2포인트 정도로 놓고 반경도 2포인트 정도로 놔주세요. 그래야지 필압이 먹으니까 펜 프레셔 압력으로 놔주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필압에 따라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붓글씨 브러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트레이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많이 보셨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싱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본인 스타일대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합니다. 갑자기 크게 건너뛴 것 같죠. 근데 사실 크게 건너뛰었다기보다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 있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린 거,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참고해서 그리셔도 되고, 저는 사이드카로 아이패드에 그 윤여정 배우님의 사진을 띄워놓고 그걸 보고 그린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펜 툴을 사용해서 채색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연필 툴, 단축키 N을 눌러서 나오는 그 연필 툴을 사용을 해서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도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뿐이지, 빨리빨리 작업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색을 다 잡아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무 상관없는 색을 넣고 있는 겁니다. 또 꽤 많이 건너뛰었죠. 이거 비약이 너무 심한가? 중간에 너무 팡팡 건너뛰어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되네요. 사이드카에서 보고 그리다가 고개를 계속 돌려야 돼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갖다 올렸어요. 색 집어넣는 거야 뭐 그 사진 보면서 비슷한 색 맞추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디테일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비치는 반사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작업하다 보니까 지금 색상 조정 탭이 RGB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견본을 찍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RGB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색깔을 찝어주는 건 다 CMYK에서 잡은 거고요. 여기 약간 붉은기 도는 거, 눈 부분에 그 붉은기 도는 부분부터 RGB로 바뀐 상태로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CMYK로 놓고 작업하세요. 배우님 그 머리카락을 보니까 여기 약간 그 빛이 반사가 되는 부분에 머리카락이 살짝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런 거는 그냥 부담 없이 브러쉬로 살짝 느낌만 내줍니다. 머리카락을. 계속 같은 배경만 놓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심심해서 뒷 배경을 뭐 보니까 다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뒷 배경이 배우님 뒤에 있는 그 뮤장센들이. 그래서 표현하기 쉽겠다 싶어서 이거는 칼틀로 잘라준 거죠. 그냥 사각형을. 색만 그냥 비슷한 색으로 제가 맞춰서 넣어주고 그렇게 배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배우님이 입고 계시는 코스튬에 뭐 영화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려고 담아놓은 이 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예전 그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무늬를 다 그리긴 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무늬 중에 그냥 대충 비슷하겠다 싶은 거를 패턴화 시켜서 그 위에다가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올리면 그래도 약간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패턴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댓글에다가 요청을 한번 해주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유튜브에 강의도 많고 그래서 굳이 뭐 제 거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전체적인 색상을 조금 교정을 해주려고 이 아트웍 색상 변경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체인을 묶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색을 조금씩 그 만져주는 거죠. 이러고 나면 옷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제가 보고 그리려고 했던 사진이랑 똑같지 않더라도 뭐 제 맛대로 느낌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런 색상 보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컬러 그레이딩, 영상 만질 때 컬러 그레이딩이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간단하죠.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빨리 올리려고 너무 대충 그렸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 요 썸네일, 요 영상에 들어가면 최민우님께서 처음에 그림을 보고 펜툴 도형 등으로 흉내는 내겠는데 막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리려면 손이 멈춰버립니다. 너무 따라 그리고 보고 하는 걸 의존해서 그런 걸까요? 고민입니다. 요런 고민글을 또 올려주시고 일러스트 처음 할 때 경험이 듣고 싶다고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사실 이 답변에 대한 준비를 제가 크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답변을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길게 답변 준비해봐야 이거 영상 길어지기만 하고 재미가 없겠다 싶어서 뭐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그림을 보고 펜툴 도형 등으로 흉내는 내겠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최종 아웃풋을 내는 툴로 생각을 하시고 그 디자인의 중간 단계에는 스케치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스케치라는 단계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손으로 뭐 A4 용지라거나 이런 데다가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십시오. 스케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스케치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스케치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또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제가 스케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정도 스케치면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공을 들일 수는 있지만 제 머릿속에 아웃풋은 이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느 정도로 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스케치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그 최종 아웃풋에 대한 이미지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스케치를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스케치를 기반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툴로 따거나 아니면 뭐 그려가지고 하신다면 최종 아웃풋에 대한 그 퀄리티는 계속 좋아지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런 스케치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뭐 이런 걸 처음 할 때 그 경험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모션 그래픽도 했었고 그 학부는 애니메이션 전공이고 대학원은 광고홍보학과에서 문화 콘텐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쪽 디자인 쪽에서의 웬만한 부분은 다 손을 대봤어요. 손을 대봤는데 우선 질문해 주신 게 이거다 보니까 저는 전공 자체를 그쪽이다 보니까 그림을 워낙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그릴 줄 아는데 이 툴이 익숙하지 못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 디자인 회사에서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때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웹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일러스트레이터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었던 거죠. 지금은 어도비 애니메이트지만 이때는 매크로미디어에서 만들었었던 플래시라는 툴이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때는 그 액션 스크립트가 뭐 1.0, 2.0 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애니메이트 요 시대인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할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다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무슨 필요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완성도 있는 디자인의 아웃풋을 내려면 일러스트레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걸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트 플래시라는 툴 자체가 이 벡터 기반의 애니메이션 툴이었었고, 벡터 기반의 그 최고봉은 그때 당시에 일러스트레이터였기 때문에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워낙 자존심도 세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를 가르쳐주는 형이 저 일부러 열받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러스트레이터를 모를 뿐이잖아요. 저는 그때 그림은 그릴 줄 알았지만. 근데 저보고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형이 얘기하기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뭐 여러 디바이스에 대한 그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술 영업을 하면 참 잘하겠다 싶어서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진짜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자면서 한 몇 개월 동안 한 5, 6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확 늘은 거죠. 나중에는 그 형이 뭐 네가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제일 잘한다, 뭐 또는 그림을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처음에 일러스트레이터 툴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잠이 안 옵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뭐 악으로 깡으로 한 거죠. 이 참 웃기잖아요. 디자인을 하는데 무슨 악으로 깡으로가 있어. 감각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툴 자체는 반복 숙달이에요. 어차피 툴은 반복 숙달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늘었는데 그림이 구려. 그거는 그림 연습을 해야죠. 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진짜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당 이렇게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너무 썰풀 건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오늘은 최민우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여기 현주님을 포함한 107분의 구독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너무 늦지 않을게요. 안녕.